잠의 힘입니다. 상쾌하고 개운한 하루를 만드는 슬기로운 수면 생활. 한 여성이 침대에 이렇게 붕 떠 있습니다. 행복한 잠에 빠져든 걸까요? 침대가 굉장히 높네요. 지은이 정기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입니다. 오랜 세월 수면 의학을 연구하고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차례를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잠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잠이란 무엇인가? 문제는 잠입니다. 자신의 수면 습관을 알라. 빛을 활용하면 좋은 잠을 잘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적당합니다. 워낙 두꺼운 책을 많이 읽었어서 그런지 조금 얇다는 생각도 들고요.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이 컬러풀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매일 밤마다 경험하고 인생의 3분의 1의 시간을 보내는 잠. 그러나 우리는 잠을 잘 모른다. 잠의 힘. 구성은 먼저 1장, 안녕히 주무셨나요? 2장, 잠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3장,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때 생기는 일들. 4장, 슬기로운 수면 생활. 5장, 몇 가지 오해야 진실. 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걸 아는데 알면서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TV나 SNS를 보다가 잠자는 시간이 한참 지나버리고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책을 읽기 전에도 대충 아는 지식은 하루에 7, 8시간 수면이 좋다는 것과 너무 늦은 시간에 잠을 자는 습관은 수면의 질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잠이 건강에 미치는 힘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주 건강할 때는 잠을 대충 자도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 신호가 생기게 되면 잠을 제대로 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좋지 못한 습관을 고치기란 쉽지가 않아요. 알아서 각성해서 변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불면증이 심하면 침대에 눕는 순간부터 힘이 듭니다. 잠들기가 어려우니 스마트폰이나 TV 등 다른 것에 의존해서 뜬 눈으로 흘려보내다가 겨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 됩니다. 뜻하지 않게 4-5시간만 자고 다음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잠이 부족하면 다음 날에 확실히 컨디션이 좋지 않음이 느껴집니다. 졸리는 듯 몽롱한 상태가 여러 번 되었다가 몸이 피곤하고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충분히 잘 자면 그 다음은 괜찮아지는데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며칠째 이어진다면 정상적인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책에서는 며칠째 잠을 안 자고 기록에 도전하거나 일로 인해 밤샘을 이어서 한 경우들을 보여주는데 극도로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벗어난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에는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교차하면서 나타납니다. 렘 수면은 꿈을 꾸면서 깨어있을 때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뇌의 활동이 분주해지고 비렘 수면은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으로 나뉘어져서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건강한 수면은 깊은 수면이 잠자는 초기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활동하는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운동에도 신경 써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버릇을 버리고 다른 일을 모두 끝내고 잠자리에 와서 잠자는 것만 하라고 합니다. 낮잠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보통 잘 수가 없습니다.
잠깐 졸다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정도가 되는데 낮잠을 잘 수 있는 경우에는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30분 이내를 말하고 한두 시간씩 자게 되면 깨고 나서 몸이 더 힘들어지고 밤에 수면이 줄어들 수가 있어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한때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이 유명해지고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는 수식어가 따라붙기도 했는데 저자는 모두가 패턴이 동일할 수는 없으며 올빼미형 인간도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멀쩡하지만 아침에는 잠에 허덕이는 일이 많아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둘 수 있다면 직업상이나 본인의 성향으로 그것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에 대한 지식을 많이 담아주어서 책에서 얻은 것들이 있고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이며 보았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항상 잠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며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은 필요한 만큼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밤에 잠을 적절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침대에 누워서 추가 잠을 자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수면 시간은 6, 7시간이면 충분한데 8시간은 자야 한다고 추가로 더 잠을 청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이런 수면 습관을 보입니다. 밤에 푹 자고 나서 깬 다음 별 할 일이 없어서 아침에 추가로 잠을 청하면 그 시간부터는 더 이상 좋은 수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얕은 잠을 자다 깨야 하므로 일어나면 오히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며 마음도 개운하지 않죠. 이런 잘못된 수면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수면 패턴은 만성 불면증 환자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패턴입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느끼고 새벽에 겨우 잠들었는데 시계를 보니 한두 시간 정도밖에 못 잤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좀 더 자야 해. 그래야 오늘 피곤하지 않게 활동을 할 수 있고 낮에 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잠을 좀 더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되는 깊은 수면 단계는 오지 않고 얕은 잠으로 비몽사몽 하다가 오전 9시, 10시, 심지어는 12시까지 침대에서 보냅니다. 그러나 적절한 수면 시간은 건강에 좋지만 필요 이상의 수면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고 사망률도 높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힘차게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세요. 아침마다 자신에 맞는 루틴을 정하면 좀 더 쉽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과 겨울철 차이가 뚜렷하므로 계절에 맞게 자신에게 알맞은 아침 활동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름, 가을철에는 아침 산책을 주로 하고 겨울, 봄에는 아침에 어둡고 춥기 때문에 실내에서 밝은 인공 조명을 켜고 가볍게 체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각자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아침 활동을 정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불면증 환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침대만 보면 잠이 싹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만 되면 오늘은 또 어떻게 잘까 하는 생각에 걱정과 불안으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이들 환자의 뇌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껴야 하는 침실과 침대가 불안과 각성으로 학습된 것이죠. 마치 파블로프의 조건 형성 원리처럼 잘못된 수면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불면증과 연결되어 겪는 현상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걱정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한다면 우리의 뇌는 침대는 활동 혹은 걱정으로 조건 형성됩니다. 따라서 불면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침대에서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잠만 자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잠자리에 들었는데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고 20분 이상 뒤척인다면 침실에서 나와 거실에서 다른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리면 다시 침실로 갈 것을 권장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궁리하거나 마음 졸이며 이제나 저제나 잠이 올 때만을 기다리면 긴장은 점차 고조되고 좌절감을 느끼며 뇌는 더욱더 강화된 조건 형성이 됩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평소
청소에 약간만 신경을 쓰면 침실과 침대가 편안한 잠과 조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잠이 또 한 번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자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쉬워 보이지만 간단하지 않은 이것을 실천하고자 합니다.